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인스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설 연휴 이후로 또 많은 또 질문과 이 리스트를 확인을 했고요. 오늘도 이 중에서 선별을 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설 연휴 때 올라갔던 영상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답변이 아닌 제가 준비한 대답들만 있었기 때문에 약 2주분 전 것까지 포함해서 약 2주분 거를 어느 정도 추격을 해서 선별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또 준비한 내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오늘도 용어 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오늘 준비한 용어는 지크지온. 건담 퍼스트 건담 보신 분들이라거나 이제 건담 쪽에서 이렇게 좀 돌아다녀 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단어인데 지크지온이란 무엇이냐? 기존용사 건담에 등장하는 지온 공국의 대표적인 구호입니다. 이제 가르마 자비의 장례식 연설에서 기렌자비가 최초로 사용했었던 단어고요. 앞에 붙는 이 지크 알파벳으로 쓰인 건 SIEG. 영어로 발음하면 이상할 것 같지만 이게 왜 지크로 불리느냐? 독일어입니다. 독일어로 승리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크 지온하면 이제 승리의 지온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지온을 상징한 대표적인 구호로 자리를 잡았고요. 이거에서 기반한 다양한 패러디도 양산이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이제 나치 독일 부장 SS 경례식 구호인 지크 하일, 독일어로 승리 만세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보통 영화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그 하일 히틀러, 이건 원래 당원간의 경례에서 썼던 거라고 하고요. 지온 공국 특히 이제 자비가의 파쇼성을 이제 많이 드러내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지온군의 이 파쇼스러운 맛이 그대로 드러난 대사였던 탓에 많은 인기를 끌어서 한국에서 이제 기존사 건담 해우의 우주가 정발됐을 때 이 대사만은 이제 팬들을 모아서 녹음했다는 일화도 있었다고 해요. 일본판도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녹음했다라는 약간의 카더라 통신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지크지온, 참 온갖 패러디가 나와있는 그 단어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다양한 질문, 그중에 선별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죠. 유튜브에 라이언츠님의 질문. 건담 시리즈에서 보면 빔 병기와 레이저 병기가 따로 있던데 시리즈 안에서 빔과 레이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세계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일단 우주세기 같은 경우 이제 빔 병기들, 빔 라이플이나 빔 사배, 빔 매그넘 이런 것들 이제 대부분 이제 미노프스키 입자를 이용한 병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빔 사배 같은 경우에 미노프스키 입자를 검 형태로 방출한 다음 살상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미노프스키 입자로 형성된 공간 안에 플라즈마를 방출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빔 라이플은 이제 제너레이터 등에서 생성된 메가 입자를 발사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비우주세기 같은 경우 약간 다른 설정들을 가지고 있죠. 더불어 쪽은 이제 GN 입자로 되어 있고, 윙은 그것도 플라즈마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제 미노스키 입자 플라즈마 이 정도의 설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병기라고 해봐야 딱히 생각나는 게 콜로니 레이저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쪽에서 별도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정의가 내용이 나와 있는 게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알려져 있는 레이저는 별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요런 거, 정의 자체는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살상 병기로 쓰이는 그러한 이제 레이저 병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레이저, 우리가 알고 있는 빛 속성을 가진 레이저 그런 방향보다는 플라즈마, 저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유튜브에 고고님의 질문. 건담 썬더볼트는 우주세기인가요? 지금 한창 코믹스로도 연재되고 있는 이 썬더볼트, 시대적 배경은 일단 1년 전쟁 후기에서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콜로니 자네 등이 떠다니면서 이제 방전을 일으키는 썬더볼트 주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코믹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이제 1년 전쟁 후기, 퍼스트 건담 쪽 이제 뒷이야기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기체들도 보시면 이쪽 프라모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쿠1, 자쿠2, 짐, 프라모 건담 이렇게 해서 우주식 1년 전쟁 당시 이런 기체들이 베이스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튜브의 강소님, GSF가 스트라이크 건담이랑 왜 유사하나요? 그리고 토미노 유시키와 이제 뭐 지레코 뭐 나름 기타 등등 작품들에 대한 연관성들을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먼저 첫 번째, GSF가 스트라이크 건담이랑 유사한가? 뭐 외모를 봐서는 뭐 솔직히 닮았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솔직히 기본적인 건담에 갖고 있는 기본 특성들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닮았다라는 부분은 그런 면에서 나올 수가 있겠지만, 굳이 유사성을 따진다 그러면 스트라이크도 그렇고 G셀프도 그렇고 이제 다양한 옵션 팩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전투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러한 적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색깔까지 바뀐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임펄스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러한 것들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뭐 왜 그렇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딱히 언급된 사항은 없었고요. 아무래도 뭐 가장 타당한 이유를 붙인다면 가장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베이스를 맞춰놓고 다양한 환경에 각각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라면 이제 옵션 팩 같은 이런 옵션 파츠를 활용해서 각기의 상황에 따른 최적의 상태를 다시 꾸며낸다라는 이러한 요소를 적용시키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러한 컨셉으로 나온 게 아닌가. 뭐라고 딱히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없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고, 토미노 유시키와의 이제 이야기를 좀 한다면은, 건담의 아버지라는 토미노 유시키가 왜 건담 시드처럼 지레코를 제작을 했거나 지레코와 크로스 항저랑 관계가 있느냐? 일단 전혀 관계가 없고요. 건담 시드와 토미노 유시키와의 큰 접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따진다 그러면 퍼스트 건담이 오마주를 좀 했다. 예를 들면 이제 처음 스트라이크의 기동 장면이라든지 스토리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여러 곳곳 면에서 퍼스트 건담이 오마주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적은 있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고요. 감독에 따른. 지레코랑 이제 크로스 항저랑의 관계라 그런다면은 뭐 이것도 딱히 관계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드와 이제 크로스 항저가 관계가 있겠죠. 시드를 감독을 맡았던 게 후쿠다 미츠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 양반이시고요. 크로스 항저의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분이 마찬가지로 후쿠다 미츠오 이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관성을 따진다 그러면 그 둘이 관계가 있지 토미노 유시키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유튜브의 한동규님, 왜 XWN에서는 아스트레아가 나오지 않았나요? 아스트레아 나와라 이미지. 아스트레아는 일단 설정상 각종 휴대무장의 개발 및 운용 검증을 했고 2세대 기체입니다. 더불어 시즌 1에 나왔던 엑시아를 비롯한 이런 건담들은 모두 3세대죠. 한마디로 이 더불어 시즌 1의 건담들보다 이전 세대 기체입니다. 당연히 시기상으로도 애니메이션 시점보다 이미 앞선 시점의 기체이기 때문에 극중에서 나올 이유가 없고요. 한마디로 테스트 기체였을 뿐만 아니라 한 세대 앞섰기 때문에 나올 이유가 없었고, 남아있는 아스트레아 자체는 이제 솔라스타 빙이 운영한 게 아니라 페레시테가 운용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본편에서 노출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극중에서 페레시테에 대한 노출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스트레아도 나올 이유가 없었죠. 나올 수도 없었고, 뭐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엑시아가 아스트레아 베이스로 말이고요. 아스트레아 베이스로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왜 스러스터가 태양로 형태 그렇게 바뀌었느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건담 아스트레아의 설계 및 각종 실험 데이터가 엑시아 개발에 다소 활용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이스로 했다라긴 조금 애매하겠지만, 기체를 갖다 놓고 뭐 개수해서 만들었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아스트레아의 각종 이런 데이터들이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외모도 어느 정도 흡사하게 나왔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설정상 GN 드라이브의 성능을 이제 3스터형 구조가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고 고추진력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GN 드라이브에 악영향을 주는 단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3세대부터는 그렇게 태양로의 형태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불완전한 걸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유튜브의 정균영님의 시드 데스니 1회 신아스카 가족은 누구에 의해 사망했는지 궁금합니다. 참 논란이 많은 그 이야기. 도대체 신의 가족은 누구에게 죽었는가? 일단 신 데스니 리마스터판, 데스니 리마스터판 1화에 나오는 장면 캡처인데요. 가족이 대피를 하고 있는 도중에 화면 이 스샷은 보이진 않지만 프리덤과 이 양물 3인방 이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TV판, 리마스터판이 아니라 TV판 기준에서 1화에서 신의 가족이 죽는 장면이 캐럿미터 건담의 포격이 나오고요. 프리덤 건담이 포격을 하고 폭발이 나오고 이제 가마 가족이 사망하는 연출이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프리덤 건담의 공격으로 사망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연출상 대부분 그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죠. 총을 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누군가가 죽었다. 그러면 그 총 쏜 사람이 죽인 걸로 인식을 하는 게 보통이니까요. 코믹스판 기준으로도 날아가는 프리덤을 보면서 신이 절규하는 장면까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제작진들도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후에는 또 이제 에피소드에서 이 회상신이 수정을 거치면서 캐럿미터 건담의 포격신, 폭발, 가족 사망 요렇게 또 변경이 되었다고 해요. 요런 점에서 이제 범인이라 그래야 될까? 원인이 이제 그 캐럿미터의 올가 사분하기 신의 가족을 죽였다라는 설도 약간 나오긴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후 오브전에서 프리덤 건담을 목격했을 때 신은 프리덤을 봤다라는 자신이 알고 있는 기체라는 식의 반응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키라 야마토가 신 아스카 가족의 원수라는 이 설정이 원래는 있었지만 어느 순간 사라졌거나 아니면 이제 제작진의 연출 미스에 의한 오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다른 가설이라 그래야 될까? 하나 또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리마스터판 시드 36화에서 이 데스티니 1화에 피나간 아스카 일가의 화면이 추가가 됐었죠. 아무래도 이제 뒤에 나올 데스티니와의 연관성을 위해서 일부러 장면을 추가한 것 같은데 그 숲 근처에서 캐럿미터와 싸웠던 기체는 무가프라가 탑승했던 이 퍼펙트 스트라이크 건담으로 바뀌었습니다. 뜬금없이 얘네가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리마스터판을 봤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무에게 이제 키라가 벌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새로 그린 게 아니라는 반응이 나왔었다고 해요. 뭐 약간 그럴듯한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이게 맞다라고도 보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죠. 그리고 최신 버전으로 다시 나왔던 데스티니 리마스터판 1화에서는 여전히 이제 프리덤과 캐럿미터의 싸움에 휘말린 것으로 기어또 연출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정체불명의 포격에 의한 폭발에 의해서 가족이 휘말려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도대체 누가 쐈는지 정체가 불명해요. 실탄을 갖고 터졌다 그러면은 뭐 캐럿미터 쪽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비문을 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 프리덤이나 다른 기체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폭발만 나왔기 때문에 누가 싼 것에 의한 결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명시된 정확한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유튜브의 조기범님 빌드파이트 트라이에서 보면 이제 세카이가 처음으로 건프라와 동화를 했을 때 건담의 상처를 받으면 이제 똑같은 상처가 났고 데미지 레벨 B 정도인데 팔이 산산조각이 났는데 상처 하나 왜 없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캡처본이 없어졌네. 그냥 말로만 했다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제작진의 의도와는 전혀 모르는 어디까지나 제가 여태까지 제가 쭉 보고 느꼈던 제 생각을 정리하자면 연출상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일단 동화가 되면 기체가 받는 데미지도 플레이어가 받는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건담 얼굴에 상처 났을 때 테카이 얼굴에 상처가 난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외상이 드러나야 사람들이 다쳤다라는 거 인식을 하죠. 보통은 내상만 입어가지고는 그게 크게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얼굴에 같이 상처가 나는 형태로 연출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국대에서 이제 건프라가 파괴되는 정도의 데미지를 이제 팔이 파손이 됐죠. 아예 그 정도로 이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세카이의 반응을 보면 확실히 자신이 데미지를 받긴 했어요. 다만 그게 이제 외상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상으로만 처리가 됐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땐 말짱하지 상처 하나 없이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조금 복잡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처음 나왔을 때 그 얼굴에 나온 상처가 생기는 거는 연출상 그 장면을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외상 효과를 줬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동화되면은 데미지를 받는다는 걸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외상 없이 내상으로만 데미지를 안 입었다라는 게 아니라 내상을 입었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약간 바꾼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쪽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뭐 공식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저희 사이트에 이제 조기범님의 질문, 트라이온 3의 디자인이 큰 선생이라는 소리가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참 핫 이슈 되고 있는 건담 트라이온 3. 영문권도 그렇고 일본 쪽도 그렇고 데이터를 쭉 찾아보니까 디자이너가 이제 큰 선생이라고 불리는 오카라 쿠니오 씨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구도부터가 이미 딱 큰 선생님의 구도죠. 예, 딱 티가 나는 구도. 디자이너마다 약간의 그 특색들이 있는데, 예, 약간 거기서부터 이미 확인할 수 있었지만 찾아보니까 일단 각종 관담 관련 정보 사이트에서도 예, 큰 선생님의 작품으로 디자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트에 토트님의 질문, 캐스발렘 다이콘, 샤아즈나블, 쿼트로 바지나베에 무슨 이름이 더 있나요? 뭐 이 정도만 아셔도 거의 대부분 이름을 아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샤아즈나블의 이름의 변전사를 좀 잠깐 보도록 하죠. 일단 본명 캐스발렘 다이콘, 예, 지오니즘의 창시자였던 지온줌 다이콘의 아들이죠. 하지만 이제 아버지인 다이콘의 의문의 죽음과 그 후계자가 데긴소드 자비로 지명이 되면서 이제 입장이 좀 난처하게 되고, 그 당시 이제 람바랄의 아버지였던 진바랄의 도움으로 탈출을 한 뒤 마스가에 입양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에드와우 마스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보니까 샤아즈나블 인물 그 리뷰를 할 때 에드워드 와스라고 했던데 스펠링을 다시 보니까 에드와우가 맞고 있더라고요. 예, 여기서 잠깐 정정하도록 하고요. 와우? 예, 아무튼 WOW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에드와우라고 발음하겠습니다만 정확한 발음 모르겠어요. 영어권 이름이라. 예, 일단 그런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샤아즈나블 이란 이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샤아즈나블이라는 이름은 이제 텍사스 콜로니에 은거할 당시 이웃집에 살던 샤아즈나블이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외모가 둘이 매우 비슷했다고 하고요. 눈 색깔만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오리지널 아즈나블 일가의 아들이었던 샤아가 지온고국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할 때 캐스발이 이제 샤아를 속여서 자신의 서류랑 아이디 카드를 바꿔치기 하고, 이때 또 키시리아의 공작에 의한 테러에 휘말려서 원래 샤아 아즈나블이 죽고 캐스발이 대신 이제 이 샤아 아즈나블의 이름을 가져와서 자신이 지온고국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샤아 아즈나블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고요. 그 뒤에 이제 또 1년 전쟁 시절 넘어간 다음 제타 건담 때로 넘어와서는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쿼트로 바지나라는 가명을 들고서 나타나게 됩니다. 뭐 중반부에 이제 다시 이름들을 집어던지고 나오게 되긴 하지만 그다음부터 다시 또 샤아즈나블로 다시 살아가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캐스발렘 다이콘, 샤아즈나블, 쿼트로 바지나 외에 이름이 하나 더 있다면 이제 에드와우 마스, 에드워운지 와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에드와우 마스라는 이름 하나가 더 있다라는 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소설판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 스토리상 나와 있는 이름입니다. 네, 극 중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준비한 여러분들의 질문 또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뭐 상당히 많은 댓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는 뭐 추천해주세요 막 이런 식이 나왔는데 이 코너에서 이 건프라 추천을 하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부분 제외를 했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분량에 맞춰서 이렇게 좀 선별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2월이 이제 끝이네요. 내일이면 토요일이면은 2월도 끝이 납니다. 3월달이 또 시작이 되면 학생분들은 새학기가 시작이 될 것이고 봄이 시작이 될 것이고 새로운 게 또 많이 시작이 되겠죠. 자, 2월의 마지막 잘 알차고 보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들의 질문 중 일부 선별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신 분들 유튜브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